다시 이 생산 지원 관련된 금액 쪽으로 넘어와서 이 생산 지원 관련해서 또 많이 금액 계산 관련해서 헷갈리시는 게 시스템 관련된 비용을 계산할 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수입 물품의 가격이 얼마나 인하되었는지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산 지원 비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생산 지원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원재료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수입 물품 가격이 얼마나 인하되었느냐, 그 관점에서 보시면 틀려요.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판매자나 생산자가 똑같습니다. 판매자가 원가를 부담 내지는 앞으로 부담할 원가를 얼마나 줄였는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요 관점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그 생산 지원은 항상 우리가 관세평가에서는 이 밸류라고 하는 거랑 수입 물품에 대한 밸류, 가치, 가격의 증감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 코스트와 관련돼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관세평가에서 말하는 것은 생산 요소와 관련된 취득 비용, 생산 요소의 취득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그로 인해서 수입 물품의 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냐 높아졌느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 지원 비용을 계산할 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 기준점은 항상 수입 물품의 어떤 가치 인하가 얼마 됐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를 만약에 판매자가 직접 취득했다면 얼마가 드는데 구매자가 대신 해줬기 때문에, 내지는 무료로 줬기 때문에 얼마만큼, 예를 들면 그거 구매자가 대신 안 해줬다면 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샀어야 될 것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 구매자가 무료로 줬기 때문에 인하된 원가, 다시 말해서 그거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한 그 원가가 얼마냐, 그만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이 생산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도 일부러 좀 이런 것들 함정으로 문제를 내면 많이들 틀리세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리고 기본반에서 봤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생산 지원 비용은 내가 예를 들면 구매자가 제3자로부터 얼마에 사왔는데 그거를 판매자에게 얼마에 제공했는가, 무료로 제공했는가, 이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내가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는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코스트적인 관점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한 밸류 개념이겠죠. 수입 물품과 관련된 밸류 개념이 아니라 수입 물품과 관련된 코스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생산지원 비용과 관련된 내용, 생산지원 비용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그 규칙 결정하는 것이 우리 고시 규칙 4조, 그 다음에 고시 6조에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케이스는 좀 나눠 놓고 있어요. 큰 틀부터 한번 보면, 당해 물품 및 용역, 당해 물품 및 용역은 당해 수입 물품 말하는 거 아니죠. 수입 물품의 생산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생산 요소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임차했다라면, 그죠? 구매 또는 임차해서 구매자가 공급했다면,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그 비용을 말한다 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생산 요소를 내가 살려면 얼마가 들었는가,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내가 그거를 얼마에 샀기 때문에 수입 물품의 가격이 얼만큼 조정됐냐, 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관점은, 어떤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했을 때는 실제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구입 또는 소요하는데 윤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또 운송하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 취득 원가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매 비용, 그 다음에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비용들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을 한 거죠.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구매자가, 원래는 판매자가 그 생산 관련된 요소를 자기가 취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산에 사용을 해가지고 구매자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구매자가, 그죠? 구매자가 지금 제3자로부터,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 케이스는 항상 뭐랑 같이 보셔야 되냐면, 만약에 생산 지원 비용이 없는 거래라면, 생산 비용 지원이 없는 거래라면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생산 지원이 없었다면 누가 했어야 되는 비용이죠? 이 비용은 판매자가, 그죠? 판매자가 했다면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사왔을 거고, 그 다음에 산 것뿐만 아니라 내 공장에 와야지 내가 그 제조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운송 비용들까지 다 포함한 가격 그 자체가 이 생산 지원 비용, 다시 말해서 판매자가 부담을 했거나 뭐 한 금액이거나 아니면 해야 할 금액을 구매자가 대신 해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원가가 낮춰졌느냐, 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게 우리 생산 지원 비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법에는 케이스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임차했을 때, 그 다음에 구매자가 직접 생산했을 때, 그 다음에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럼 이제 각각 볼게요. 아까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임차했는지 그 비용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생산했을 때는 생산 비용과 실제로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그 다음에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일 것인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직접 생산한 경우는 뭔가 그 형평성을 맞추려면 판매자가 직접 생산했을 때는 그 생산 원가가 들었을 거고, 그걸 가지고 내 공장까지 갖고 오게 하는 운송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될 테니까, 이 실제로 발생한 생산 비용과 운송한 비용 금액만큼을 맞춰주면, 만약에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경우랑 동일한 형평성이 맞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했을 때는 아래에 관련된 비용과 그 다음에 운송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말이 좀 애매하게 말이 좀 괜히 쉬운 말인데 어렵게 되어 있는데,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동구입 또는 임차 비용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근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구입 임차하지 않은 경우는 부정이니까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네요. 그죠? 말이 굉장히 그냥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제조 원가와 이윤 및 일반 경비를 합한 금액을 그거 가지고 관세평가한다. 생산 지원 비용으로 더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실 때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만약에 가져온 가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 봤던 첫 번째 항으로 귀속되는 거네요. 그때 들어간 구입 또는 임차 비용에다가 운송 비용까지 더한 거. 물론 여기다가는 공통되게 이 운송 비용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도 다 운송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운송 비용까지 다 더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산 지원 비용은 우리가 안분을 할 때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구매한 다음에 이 기술을 수입물품 생산에도 쓰고 국내 생산물품에도 함께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생산 지원 비용 중에서 네 번째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원재료를 내가 해외로 보내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수입된 경우는 딱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죠. 근데 기술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을 내가 하나를 사오면 그 기술은 꼭 뭔가 해외에서 쓸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라서, 해외에서 쓴 거에 대해서는 생산 지원을 했다가 수입되면은 그 비용만큼 과세해야 되지만, 내가 기술을 사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쓰면 관세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산 지원 용역과 관련해서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어떤 내가 기술을 샀는데, 구매자가 기술을 샀는데 그 기술이 수입 물품과 관련된 경우, 그 다음에 국내 물품과 관련된 경우, 이 두 개를 나눠서
당연히 수입물품에는 과세를 해야 되고요, 그죠? 국내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안분하실 때 이 기준을 좀 같이 보셔야 되고, 내가 기술 하나를 사와서 해외에다 제공한 다음에 그 해외에서 만들어서 내가 들어오면 가산해야 되지만, 기술을 사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했을 때는 가산하지 않는다. 그 관점 생각하셔서 우리 법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의 기술 등이 제공돼서 생산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그죠?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지원, 특히 생산지원 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 또 해외에서 만들어진 걸 구분을 하시고, 우리나라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하지 않으니까 전체로 내가 지급한 기술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 중에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좀 안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 관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